마감을 앞두고서 2시 구간부터 수급이 좀 많이 바뀝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그렇고 현선물, 외국인이 후반에 막 들어오는 양상입니다. 거래소도 그렇고 선물 시장에서도 그렇고요.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어서 오늘 수급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됐고 그 밖에도 체크해야 될 부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의 3포인트는요. 알파경제의 김종효 이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부담 없다 하면서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를 달아주셨는데 수급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 어떤 게 있는지 오늘 하루의 수급도 또 약간의 변화가 후반에 나타나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죠. 네. 자, 일단 지금 현재 시장 수급부터 잠깐 짚고 오늘의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시 한 10분, 15분 정도의 구간부터 나타나고 있는 변화죠. 제 컴퓨터 화면을 좀 잡아주시면 일단 외국인 선물이 한 4천 계약 정도가 지금 한 30분 정도 사이에 갑자기 이제 4천 계약 이상의 매수가 급격하게 들어온 거고요. 근데 이게 선물만 들어온 게 아니고 주식도 들어왔는데 주식도 공교롭게도 지금 뭐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이지만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삼성전자의 급등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소위 지수를 리드할 수 있는 두 가지 선물과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를 들어오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것이 지수를 누르기보다는 기존에 들고 있던 현물에 대한 방어 체계일 가능성이 높고 결국 뭐 상단을 제약하는 정도의 용도이지 이것이 뭐 시장을 급락시키는 용도가 아니다라는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언급드리고 있고요. 만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포인트는 준비된 그림을 보여주시면 지금 만기 조건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가 결국은 스프레드죠. 6월물과 9월물의 가격 차이를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선물은 현물 가격에서 일종의 기회비용을 더한 이론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이론 가격 대비해서 시장 베이시스, 시장 스프레드가 더 비싸면 롤오버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거죠. 현재 지금 한 26만 7만 계약 정도 있었던 미결제 확정의 흐름이 만기 하루 앞두고 22만 계약까지 전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물량이 지금 롤오버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준비된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스프레드의 전체적인 추이가 이론보다 높은 시장 스프레드 때문에 더 롤오버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외국인은 들고 있는 현물만큼 그에 대비하는 선물 매도도 들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오늘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 내일도 반복될지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데 저게 지금 그림이 뭐냐면 만기 때 만기일날 동시효과에서 금융투자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금융투자가 대부분 짙은 회색은 동시만기 때인데요. 동시만기 때 매수로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다가 지난 3월 달에 처음으로 한번 강하게 팔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만기 때 계속 뭐 팔거나 사지 않는 그 정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이 동시만기를 맞았는데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조건적인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금융투자가 보여왔던 매물량,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내일은 뭐 큰 하락 조정이 나타날 개연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하락할 수 있다면 미국 시장에서 FOMC에서 뭔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게 나와서 시초가에 뚝 뭐 갭으로 떨구지 않는 이상 하락 요인은 제한적이다. 다만 또 상방도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일 만기에 대한 큰 우려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인 최근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상단 제약하는 정도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한 12시 구간부터 나타난 것은 한미반도체와 하이닉스의 매수였는데 또 2시 구간 넘어서부터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와 선물 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봐서 내일의 상승분을 일정 부분 당겨서 반영하는 부분도 있다. 라는 판단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지수는 뭐 내일 뭐 큰 변동성을 나타낼 개연성은 시초가의 FOMC 개연성을 제외하면 낮고 현재 구간에서 금융투자도 최근에 나왔던 매물량이 좀 많기 때문에 베이시스의 급변만 존재하지 않으면 일정 부분 청산하는 과정에서 매도보다는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대해서는 거의 뭐 중립 변수로 봐주시네요. 일단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도 롤오버 물량이 꽤나 나오고 있는데 이 많은 물량이 롤오버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부분보다는 FOMC로 인해서 장 초반에 어떤 식의 흐름을 나타낼
것인가. 그리고 지금 몇몇 반도체 종목 IT에서 나타나는 수급의 변화도 내일 있을 그런 여파가 미리 좀 반영이 된 그런 영향이다라고 수급 봐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포인트는요, 바로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 어제 오늘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시세가 확확 변합니다. 이런 것에 어떻게 좀 장단에 맞춰야 될지, 그리고 또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오늘장 18%까지 급등을 하다가 지금은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르긴 오르는데 이것을 과연 믿어봐도 될 것인가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의 어제 오늘 일련의 흐름을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아직까지 참고 기준이니까 뚜렷한 외국인들의 매매를 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LG이노텍이나 BH나 두 종목이 모두 핵심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변동성도 가장 컸는데 일단 뭐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 최근 LG이노텍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핵심 포인트는 주가가 싸다라는 것입니다. 2분기부터는 아이폰 때문에 실적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아이폰 16과 관련된 매출이 3분기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면 뭐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는 데다가 오늘 나온 보고서의 내용은 내년도에 FC-BGA에 관련된 기대감까지 더해야 된다라는 거죠. FC-BGA가 뭐 한 번도 예측이 맞은 적이 없어서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8년 후에 뭐 몇 배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뭐 좀 아무 쓸데없는 그 분석이라고 보고 있는데, 대신 방향은 명확하죠. 방향은 명확하지만 그게 뭐 몇 배 오를 거다라는 예측은 제가 보기엔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맞을 가능성이 없고요. 그래서 그쪽에 방향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웃긴 얘기가 뭐냐면 아직 나오지도 않은 유리기판 종목은 먼저 상한가 그 상승을 가서 신고가를 다 돌파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지금 유리기판이 뭘 대체할 거냐면 FC-BGA를 대체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FA-BGA와 관련돼서 내년도에 실적 좋아질 거라고 해서 LG이노텍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내놓고 있는 거죠. 내년도 이제 12개월 포워딩한 그 차트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내년도의 실적 대비해서 6배, 오늘 10% 올랐어도 그 부분 더한다고 하더라도 7배 내외 정도의 수준, 여전히 싸다는 그런 논리인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애플에 아직도 이 매출의 70% 이상이 카메라 모듈에서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익의 90%가 애플에서만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 뭐 유리기판이 어떻든 뭐 FC-BGA가 어떻든 애플의 판매량이 안 나오면 LG이노텍은 다시 급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FC-BGA가 정말 잘 되는 거라면 대덕전자와 삼성전기가 지금의 이 위치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FC-BGA로 올라가는 것이라면 LG이노텍은 어떻게 보면 가장 뒤처지는 종목 중 하나인데, 북미에서 뭔가 움직이는 거 하나 찾았다고 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시각인 것 같아서, 그래서 LG이노텍에 대해서는 뭐 지금 추격하기는 조금 애매하고, 오히려 저는 LG이노텍보다 오늘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윗골이 더 길게 달았지만 심택이 아닌가. LG이노텍을 만약에 FC-BGA로 연결 지으려면 아이폰보다는 제 생각에는 맥북이라든지 이런 AI PC 쪽으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DDR5와 가장 붙어서 가고 있는 DDR5 관련 PCB를 만드는 신텍 같은 종목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고, 정말로 FC-BGA가 움직이는 것이라면 LG이노텍보다는 저는 삼성전기와 대덕전자를 사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LG이노텍과 뭐 BH, 애플 이슈에 따라서 이틀간 급등락이 있었지만 이걸 뭐 추격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현재 주가가 비교적 싼 편이기 때문에 또 비이성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뭐 사도 좋겠지만 그렇게 뭐 매력적이진 않다. 다른 매력적인 종목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저는 오늘 오히려 LG이노텍보다 좀 더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은, 어차피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AI PC 쪽이기 때문에 그쪽과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는 PCB 종목군들을 한 번 더 폭넓게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시사점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을 오늘의 이렇게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애플의 반등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 FC-BGA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LG이노텍이 올랐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세요? 이 부분이 좀 그 부분은 오늘 뭐 리포트에서 나왔으니까 뭐 네. 플러스 알파 정도의 요인이겠죠. 뭐 이틀간은 뭐 충분히 애플향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FCPJ를 여기에 지금 결부지어서 주가가 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조금 너무 나간 게 아닌가. 그래서 LG노텍은 지금 포워드로 보기보다는 트레일링으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 포워드로 안 보냐면 포워드 전망이 맞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LG노텍은. 그래서 애플의 지금 실적이 뭐 대고 올라오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낮추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나 또 오늘 눈에 띄는 것은요. 오늘 외국인들이 2,300억 샀는데 기기업종 매수가 1,800억이에요. 거의 한미반도체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 종목에 너무 한쪽으로 쏠리고 있는 그런 외국인 수급의 변동성에 대해서 또 좀 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 부분까지 IT 전반적으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애플과는 좀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기판 나온 김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FPCB 나오고 그다음에 FCBJ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유리기판 이것이 발전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누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렇죠. 그 기존의 기판에서 FCBJ 같은 FC CSP나 FCBJ로 간 게 결국은 SIP나 시스템 온칩 이런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그 중간 단계로서 FCBJ를 얘기한 것인데 이걸 대체해서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게 유리기판이라는 거죠. MLB는 뭐예요? MLB는 적층된 겁니다. 여러 층을 쌓은 거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서버에 통신을 늘리는 과정에서 엔비디아가 거기에 이제 층을 적층하는 그런 형태로 갔는데 서버용으로 그것을 이제 만드는 데가 뭐 미국의 탐탐, 우리나라의 이수페타시스, 그다음에 뭐 중국 업체들 몇 개가 있었는데 중국 업체들 몇 개가 쫓겨나는 바람에 이수페타시스가 엄청나게 기회를 얻은 거고 또 이수페타시스는 뭐 구글이라든지 다른 쪽에 추가적인 매출도 나타나면서 거의 뭐 실적이 엄청나게 업사이드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MLB는 조금 다른 거고 여러 개를 쌓은 걸 MLB라고 부르는 거고 멀티레이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적인 기판은 그 안에 지금 핸드폰처럼 프로세서가 들어가고 그 옆에 HBM이 같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 부품들이 함께 올라가는 소위 이제 통합 패키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어드밴스드 패키지를 지금 대만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뺏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그 가장 이제 앞단에 서고 있는 게 유리기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SKC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지금 미국 기업과 연계해서 가장 이제 상용화에 빠른 것으로 현재 얘기가 되고 있고 일본의 이비덴 그다음에 삼성전기 정도가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유리기판은 아직은 조금 장단점이 아직 뚜렷한 그런 상황이어서 실제로 안착되는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게 되면 다른 기판들을 대체할 수 있겠고 다만 가격이 비싸고 수율이 단기간에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시간은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드린 게 오늘 다 같이 오르잖아요. 뭐 심택도 오르고 기판이라는 키워드로 움직인 종목군들이 다 같이 움직여서 기판주들 투자할 때는 그러면 어떤 점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FCBGA는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가장 앞단에 제일 먼저 투자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한 건 대덕전자고요. 그다음에 대덕전자를 이어서 삼성전기가 들어왔고 LG이노텍도 이 판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들 업체가 하나의 그룹을 이기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비덴이나 그다음에 뭐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같은 업체가 더 탑티어급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멀티기판 시장이 성장할 때는 이런 종목군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심텍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하이닉스랑 붙어서 가는데 주로 PC용으로 가니까 그래서 아까 심텍을 말씀드린 것은 올해 하반기에 나올 신제품 중에서 제가 제일 눈에 띈다고 생각하는 게 AI PC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AMPC요? AI PC. AI PC. 네, 그래서 지금 뭐 거기다가 코파일럿을 달아서 나오는 PC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금 애플도 새로운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에 대해서 주목을 결국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맥북이 나왔을 때도 거기에도 비슷한 것들을 심지 않겠어요? 결국은 다 비슷하게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AI PC와 붙어간다면 거기에 이제 기판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서 저는 이제 심택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대덕전자가 FCBGA 쪽에서는 가장 공격적으로 먼저 투자했고 가장 공격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FCBGA를 정말로 볼 거라면 LG노텍보다 순서가 대덕전자가 먼저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 주가도 워낙 오른 게 없어서 지금 좀 매력적인 상황인 거죠. 다만 이들의 이제 과거 비중 자체가 MLB 쪽에 좀 가 있는 것도 있었고 휴대폰 향이 좀 강했기 때문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지금 뭐 시장에서 흥분하고 있는 서버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채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휴대폰의 뭐 확대라든지 네. 그다음에 AI PC의 확대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늘 뭐 주가가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LG노텍 같은 종목보다는 네. 오히려 심택이나 대덕전자 같은 종목군들을 좀 긴 타이밍에서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기술이 지금 발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서 또 확실히 주도권을 잡았다, 이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다 전망일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한 종목 위주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기판 쪽, 그리고 또 오늘 LG이노텍이 급등을 해서 애플과 관련된 움직임까지 두루두루 좀 봤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오늘 빼놓을 수 없는 종목군 화장품입니다. 정말 뜨겁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뭐 펌텍 코리아도 52주 신고가 리스트 이름 올리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실리콘2 많습니다. 토니모리도 52주 신고가고 이렇게 화장품주들의 랠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과연 언제까지 이런 랠리가 이어질지, 지금은 이 상승에 어디 즈음에 와 있다고 봐야 될지 중간 점검 해보겠습니다. 정말 강하네요. 네, 저는 뭐 지금의 상승이 그래도 한 뭐 7, 80% 정도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뭐 저도 여러 리포트를 보고 왔는데 최근에 화장품이 워낙 또 없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 전망에서 화장품에 이렇게까지 리포트가 써질 일인가 싶을 정도로 뭐 100페이지짜리 그런 그 딥한 리포트들이 네.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 읽어보진 못하고 한 두세 개 정도 쭉 훑어보고 왔는데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화장품의 핵심 포인트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 중소형주 쪽에서도 소위 상대적으로 중저가 라인의 피부와 관련된 기초 피부 보호와 관련된 그런 제품들의 상승이 기인하고 있는 거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시장 대비해서 꽤 비싼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표가 나가고 있는데 조금 네. 복잡해서 표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표의 지금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회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코스피의 지금 P이고요. 네. PR. 그 다음에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은 화장품의 P이죠.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정말 중국이 고성장할 때는 뭐 40배까지도 주었던 그런 엄청난 장세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화장품을 지금 분석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이 정도는 과거에 그렇게 우리가 흥분했던 정도의 상승은 아니다. 그래서 또 추가적인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메리츠증권의 한우리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20배 내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분은 25배 정도가 그래도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중소형주 기준에서 실적의 성장 속도를 보면 내년도 실적 포워딩하면 아직 뭐 25배가 아니고 20배도 안 된 종목군들이 여전히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게 거의 대부분 증권사들의 대동소이한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봐야 될 건 전 두 가지. 항상 저는 뭐 이들의 어떤 그 의견을 따라가기보다는 이들의 논리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뭔가에 대한 고민만 하는데요. 네. 네. 그 두 가지를 저는 찾았는데 첫 번째로 그 전제가 맞으려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정도의 강한 성장이 이어진다라는 게 전제에 깔려야 되죠. 두 번째, 지금 미국의 온라인 쪽으로 우리가 강하게 들어가 있고 중저가 제품과 소위 UV 제품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맞는데 여기에 경쟁사는 전혀 안 들어올까에 대한 고민은 제가 보기엔 별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싸게 가장 빠르게 잘 만들고 있으니까 경쟁사가 안 들어온다? 그게 무슨 논리죠? 일단 이 UV 제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들기 어려운 제품인가요? 그렇게 만들기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그 화장품 중에서 기능성 제품들도 뭐 후배 한 명이 화장품 회사에 직접 재직하고 있어서 물어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개발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나타날 수 있는 경쟁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무 나이브하게 분석해서 내년도 거를 포워딩해서 지금 20배도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뭐 화장품 종목도 더 오를 겁니다. 뭐 지금 더 충분히 더 오를 만한 종목군들도 있다고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한국컬마하고 클리오는 아직 제가 얘기했던 20배 내외까지도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거나 그 정도에 오르지 못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들 종목을 이제 더 추가적으로 뭐 공격적으로 사기에는 조금은
늦었거나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조정을 이용해서 조금 산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많이 이제 들고 계시다면 이제부터는 수익 관리에 좀 더 중점적으로 전략을 전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하반기에 상반기에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추가적으로 더 사는 전략보다는 수익 관리를 잘하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서 뭐 전력주던, 뭐 화장품이던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뭐 음식료주도 마찬가지 수익 관리가 좀 더 중요한 흐름으로 좀 판단하고 있어서 신규 매수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들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정도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보다 중소형주가 아직 밸류가 쌉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아모레퍼시픽이 오르는 것도 LG생활건강이 못 가고 아모레퍼시픽이 오르는 이유도 명확하죠. 코스알엑스의 존재 유무가 결국 두 종목의 등락도 같이 가다가 확연하게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 종목은 쭉 밀려 내려가고 있고 한 종목은 오히려 더 신고가로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이 중저가 제품의 미국 유입 자체가 지금 가장 상승의 근본인 건 맞고 그게 하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앞으로 경쟁사는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냉철한 우리가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해 주시면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했던 게 만들기 쉽고 그리고 대체로 OEM이나 ODM으로 화장품을 이렇게 다 이렇게 받아다가 마케팅만 해서 판다고도 저도 들었었는데 K 화장품이 왜 잘 팔릴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만약에 경쟁 상대가 생기더라도 물론 화장품의 기술력이 대체적으로 비슷하고 제품력이 비슷하다면 이미지로 이렇게 K-뷰티의 프리미엄으로 잘 팔린다면 다른 쪽에서 경쟁 상대가 나타나더라도 우리의 좀 우위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해봤어요. 왜 잘 팔릴까라는 측면에서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 K-뷰티의 프리미엄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지금 제가 아까 본 자료를 생각해 보면 뭐 저 가져오진 않았지만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의 우리 K 화장품 점유율이 1.5%. 그 중에서 스킨케어는 3%. 근데 스킨케어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 어떻게 보면 한 점으로 좀 너무 집중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K 프리미엄이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지만 네. 비슷한 가격대 혹은 더 낮은 가격대의 경쟁품들이 많이 생기면 과연 그것은 전혀 영향 없을까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의 실적을 이미 반영해서 당겨오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싸다라는 논리인데 만약에 그 정도의 성장 속도만 안 나와도 지금의 주가는 좀 너무 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흥분했던 때가 중국에서 너무 잘 된다. 중국 사람들 뭐 소위 따이공들이 와서 면세점을 쓸어가고 있다. 그럴 때 PR 40배도 싸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때 내려오지 않았으면 결국은 뭐 LG생활건강 중심으로 해서는 고점 대비해서 6분의 1 토막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전히 그 중소형주들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고 보고 있으나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가 네. 또 마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약간만 흔들려도 금방금방 빠질 수 있어서 저는 그래서 한국콜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재료를 대는 쪽은 상대적으로 그런 쪽에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클리오가 그나마 뭐 색조화장 쪽에서 이제 기초 쪽으로 가면서 좀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는 측면이 그나마 밸류가 싸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종목군들 중에서도 뭐 좋은 종목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종목군들은 제가 보기엔 좀 단기 상승폭이 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네. 뭐 지금 추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 많이 올랐는데요. 이 종목군들 지금은 한 7, 80% 정도 상승에 이 중턱을 조금은 좀 지나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은 물론 좋지만 리스크 관리도 조금은 염두를 해두시면서 화장품주들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김종효 이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